안녕하세요. 저번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음운 변동 중 탈락에 대해 배워보겠습니다. 탈락은 음운의 개수가 하나 줄어드는 것이 특징이고 5가지가 있습니다. 자음군 단순화는 격자음의 두 음운 중 하나를 탈락시키는 현상입니다. 음절의 끝소리 규칙에서의 쌍자음의 경우와 구분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쌍자음은 하나의 음운이므로 교체 현상이지만 이건 탈락 현상입니다. 리을이 포함된 격자음의 경우가 가장 외우기 힘들고 예외도 존재합니다. 나머지는 예시 하나만 생각해 보아도 쉽게 유추가 가능합니다. 참고로 저는 탈락을 공집합 기호를 사용해 표현합니다. 리을 비읍, 리을 시옷, 리을 티귿은 리을을 발음하고 다른 자음이 탈락하는 반면 리을 기역, 리을 미음, 리을 피읍은 리을이 탈락하고 다른 자음이 발음됩니다. 그러나 밥 뒤에 자음이 오면 리을이 탈락하고 밥으로 발음하며 넓적하, 넓둥글과 같이 넙 뒤에 이런 자음이 이어지는 어간의 경우 리을이 탈락하여 넙으로 발음합니다. 어간 종성이 리을 기역이면 원래 리을이 탈락해야 하지만 뒤에 기역으로 시작하는 어미가 결합할 때는 기역이 탈락하고 어미의 기역은 쌍기역으로 교체됩니다. 어간 격자음의 기역과 어미의 기역이 축약되어 쌍기역이 되었다고 잘못 생각할 수도 있는데 축약을 통한 경음화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어말과 종성 플러스 자음의 환경은 익숙하니 넘어가고 형태론적 조건을 살펴보겠습니다. 계속해서 나오는데 모음 실질 형태소가 뒤따르면 무조건 앞에서 준비를 마치고 연음된다고 생각하면 좋습니다. 모음 형식 형태소가 뒤따르면 준비 없이 연음되고요. 여기서는 그 준비가 자음군 단순화가 되겠지요. 저번에 넘어갔던 겹받침의 경음화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둘째 경우는 어간 종성이 리을 비읍, 리을 티귿이고 어미 초성에 예사 소리가 뒤따를 때 경음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겹받침의 경음화는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먼저 일어나고 경음화가 일어난 뒤 자음군 단순화가 일어납니다. 이 순서가 중요합니다. 리을 티귿의 경우 먼저 티귿이 디귿으로 교체되고 그 디귿에 의해 예사소리의 경음화가 일어납니다. 그 후 디귿이 탈락되는 것입니다. 즉, 최종 발음은 리을 플러스 쌍기역, 쌍디귿, 쌍시옷, 쌍지읒이 됩니다. 기역은 아까 봤던 예외 상황이지만 여기에도 넣어뒀습니다. 자음군 단순화에 따르면 리을이 탈락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어미가 기역으로 시작할 때만 특수한 상황이 일어나므로 기억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은 히읗 탈락입니다. 히읗은 독특한 자음입니다. 용언 어간 종성에 히읗이나 히읗이 포함된 겹자음이 오고 모음 어미나 전미사, 즉 형식 형태소가 뒤따르면 히읗이 탈락됩니다. 겹자음의 경우는 자음군 단순화에 들어가야 하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자음군 단순화와 히읗 탈락은 또 다릅니다. 종성에 모음 형식 형태소가 이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탈락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는 뒤의 환경이 원인이 아니라 히읗 그 자체가 탈락의 원인이라고 볼 수 있겠죠. 받침 히읗의 표로 가보겠습니다. 히읗이 포함된 겹자음에 니은이 뒤따를 때에도 히읗이 탈락합니다.
리을 히읗의 경우에는 리을 플러스 니은의 형태가 되므로 유음화도 일어납니다. 리을 탈락은 표기에 반영되어 문제로 내기 좋지 않습니다. 용언 어간 종성이 리을이고 어미 초성이 니은, 리을, 비읍, 시옷일 때 리을이 탈락하는 현상입니다. 단어의 형성 과정에서 경계 부분의 의문이 이 환경일 때도 일어납니다. 마찬가지로 표기에 반영되는 으 탈락과 아어 탈락이 있습니다. 두 현상은 용언 어간의 으, 아, 어와 어미가 결합했을 때 일어난다는 유사점이 있습니다. 으 탈락의 경우 다음에 배울 용언의 불규칙 활용 중 르 불규칙과 아주 조금 비슷한 면이 있지만 모국어적 감각을 통해 구별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아어 탈락의 경우 아어가 중복으로 나타날 때만 어간의 아어가 탈락합니다. 반모음 탈락은 두 가지의 변동 양상이 있습니다. 첫째는 용언의 활용 과정에서 반모음화가 일어날 때 그 반모음이 탈락하는 것입니다. 이는 지읒, 치읒을 발음하는 것이 반모음 Y를 발음하는 것과 유사해서 이어서 발음하기가 힘들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허용 발음의 규정입니다. 게, 례, 매, 페, 해를 게, 레, 매, 페, 해로 발음하는 것도 허용한다는 것입니다. 이 또한 발음의 편의성을 위해서겠지요. 참고로 반모음 견해표의 세 번째 경우가 반모음 탈락입니다. 추가로 으 발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반모음 Y로 끝나는 유일한 이중모음입니다. 의를 제외한 모든 Y 결합 이중모음은 Y로 시작합니다. 의는 환경에 따라 다양한 발음이 존재합니다. 첫 음절의 의는 그대로 발음해야 하고 첫 음절이 아닌 의는 이로 발음해도 됩니다. 자음 플러스 의의 경우는 이로 발음해야 하며 관형격 조사 의는 에로 발음하는 것도 허용합니다. 예시를 통해 복습하는 시간입니다. 자음군 단순화는 예외를 살펴보겠습니다. 넋이의 경우 종성 플러스 모음 형식 형태소의 경우이므로 뒷자음인 시옷이 연음되어야 하는데 이 경우에는 시옷이 된소리인 쌍시옷으로 교체됩니다. 이렇게 겹자음에서 남은 종성이 기역인 경우에는 된소리 되기의 기본 환경으로 볼 수 있지만 골시의 경우는 남은 종성이 리을임에도 불구하고 쌍시옷으로 발음하기 때문에 이를 예외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막다는 리을이 탈락되어 막다로 발음해야 하지만 맑게의 경우는 예외사항이므로 기역이 탈락되고 어미의 기역이 된소리로 교체됩니다. 최종적으로 맑게가 되겠습니다. 겹받침의 경음화 예시를 살펴보겠습니다. 떨지는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일어날 필요는 없으니 바로 경음화가 일어나 지읒이 쌍지읒으로 교체됩니다. 이후 비읍은 임무를 다했으니 자음군 단순화를 통해 탈락됩니다. 그렇게 떨지라는 발음이 완성되었습니다. 반면 안다의 경우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일어나 지읒이 디귿으로 교체되고 그 디귿에 의해 경음화가 일어난 뒤 자음군 단순화를 통해 디귿이 탈락됩니다.
히읗 탈락은 모두 히읗이 탈락되고 남은 자음을 연음하는 형태로 나타나고 있음이 보입니다. 리을 탈락은 어미에 따라 탈락하는 부분을 볼 수 있습니다. 놀아의 경우 어미가 모음으로 시작하므로 리을이 탈락하지 않고 노라로 연음됩니다. 딸과 님을 합성하여 새로운 단어를 만들 때 리을이 탈락하는 것도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은 모두 표기의 반영됨도 관찰할 수 있습니다. 으 탈락과 아어 탈락도 충분히 보고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반모음 탈락에서 첫째 경우는 허용 발음이 아니라 원칙 발음임을 유의해야 합니다. 즉, 가저를 가, 저로 발음하는 것은 틀린 것입니다. 두 번째 경우와 다르게 말이지요. 의 발음의 경우 좋은 예시를 제시했으므로 직접 발음해보며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주석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음군 단순하는 제10항과 11항, 15항에서 확인할 수 있고 연음은 제14항에 있습니다. 저번 시간에 제가 받침 히읗에 대한 주석을 이야기할 때 착각한 부분이 있습니다. 거친 소리 대기와 히읗 탈락도 모두 제12항에 있습니다. 리을 탈락은 한글 맞춤법 제18항에서 볼 수 있으며 으 탈락도 마찬가지로 제18항에서 볼 수 있습니다. 아어 탈락은 제34항에 있습니다. 반모음 탈락은 제5항에 있습니다. 의 발음도 제5항에 존재합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음운 변동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감사합니다.